남편이 죽었다. 박재훈, 62살, 췌장암,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다. 빠르게 진행됐다. 너무 빠르게. 보호자분, 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일 후, 재훈이는 세상을 떠났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나 한미영은 옆에 있었다. 마지막까지. 여보, 대답이 없었다. 재훈아,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이미 떠난 것이었다. 울었다. 장례식, 사흘장이었다. 조문객이 많이 왔다. 재훈이는 사업가였다. 중견기업 사장. 인맥이 넓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절을 받았다. 나는 상주였다. 재혼한 아내. 결혼 5년 차. 재훈이 자녀들도 왔다. 전처소생. 아들 박진우. 36. 딸 박지수. 33. 둘 다 성인.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다. 미영 씨, 진우가 나를 불렀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잘 모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도 인사했다. 미영 씨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어색했다. 재혼 가정.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먹했다. 진우와 지수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미영 씨라고 불렀다. 존댓말은 했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당연하겠지. 아버지 재혼 상대니까 이해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았다. 발인, 관이 나갔다. 화장터로 제가 됐다. 납골당에 안치했다. 박재훈, 1963-2025. 끝이었다. 재훈이 인생에, 우리 결혼이. 멍했다. 이제 혼자구나. 57. 재혼해서 5년. 행복했다. 재훈이는 좋은 남편이었다. 다정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자주 말했다. 여행도 많이 갔다. 유럽, 동남아, 일본. 재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고마웠어. 재훈아. 장례식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재훈이 집. 아니, 이제 내 집? 삼성동 아파트. 100평형. 큰 집이었다. 혼자 살기엔 너무 컸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느낌. 재훈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다. 그냥 빈 공간. 눈물이 났다.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다. 한미영 여사님. 네. 유언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아, 재훈이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건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여보 유언장 썼어. 왜 그런 얘기를 해? 만약을 위해서. 괜찮아. 나을 거야. 그래도 재훈이가 웃었다. 준비는 해야지.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입니다. 받았다. 펼쳤다. 유언장. 본인 박재훈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본인의 전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일체의 배우자 한미영에게 상속한다. 2. 자녀 박진우, 박지수에게는
각각 1억 원씩 증여한다. 3. 회사 지분 30%은 박진우에게 양도한다. 2024년 10월 15일. 박재훈인. 읽고 또 읽었다. 전 재산. 나한테. 자녀들에게는 각각 1억씩. 그리고 회사 지분은 진우한테. 이게 맞나? 놀랐다. 재훈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집만 해도 15억. 예금, 주식 합치면 10억 이상. 회사 지분까지 치면 50억? 그중 대부분이 나한테. 자녀들에게는 1억씩.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불안했다. 변호사님. 네. 이게 법적으로 유효해요? 네. 유효합니다. 자녀들 유류분은요?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명시적으로 유언했으니 존중해야죠. 한미영 여사님, 고인의 뜻입니다. 네. 변호사가 갔다. 나는 유언장을 봤다. 재훈아, 왜 이렇게 했어? 자녀들한테 너무 적은 거 아냐? 불안했다. 진우와 지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날 저녁, 진우한테 전화가 왔다. 미영 씨. 네, 진우 씨. 유언장 받으셨죠? 네. 내용 확인하셨어요? 네. 침묵. 진우 씨, 저도 놀랐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왜요?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진우가 웃었다. 쓴 웃음. 아버지 뜻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도 받을 건 받았으니까.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다.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다. 화났구나. 당연하겠지. 다음 날 지수한테 전화가 왔다. 미영 씨. 네, 지수 씨. 시간 있으세요? 네. 만나고 싶은데요. 좋아요. 어디서? 카페에서요. 카페에서 만났다. 지수가 앉아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수 씨. 앉으세요.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침묵이 흘렀다. 미영 씨. 네. 유언장 얘기하려고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이해가 안 가요. 뭐가요? 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미영 씨한테 줬는지. 저도 놀랐어요. 정말요? 네.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지수가 믿지 않는 표정. 네. 진짜예요. 아? 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미영 씨, 5년이에요. 5년. 네. 우리는 30년 넘게 아버지 딸이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5년 산 사람한테 전 재산을. 지수 씨. 말이 돼요? 목소리가 커졌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다. 지수 씨,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도 이해해요. 지수 씨 심정. 이해요? 정말요?
그럼 포기하세요. 뭐요? 유산, 포기하세요. 우리한테 주세요. 진짜 자녀한테, 진짜 자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지수 씨, 네. 그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네. 유언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유언장이 다예요? 5년 산 게 30년보다 중요해요? 대답하세요. 지수 씨,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요. 돈 받는데 뭐가 힘들어요? 에이, 지수가 일어났다.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뭐요? 유류분 청구요. 법적으로 받을 거예요. 지수 씨, 안녕히 계세요. 지수가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전화가 왔다. 진우였다. 미영 씨. 네. 지수한테 들었어요. 네.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알아요.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네. 미영 씨도 변호사 구하세요. 네. 법적으로 해결해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법정 싸움. 이렇게 되는구나. 슬펐다. 재훈이가 죽고 한 달도 안 돼서 가족이 싸우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다. 한미영 여사님. 네. 유류분 청구 예상됩니다. 얼마나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요. 그게 얼마예요?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니까. 계산하면 전체 재산이 60억이라고 치면. 네. 배우자 1.53, 5약 25억. 자녀 각각 13.5약 17억씩. 그럼 유류분은 자녀 각각 8억 5천씩이요. 세상에. 현재 1억씩 받았으니까 각각 7억 5천씩 더 청구할 수 있어요. 15억. 큰 돈이었다. 제가 줘야 해요? 네. 유언대로 받으시려면요. 아니면 합의하시거나요. 합의요? 네. 적당히 나누시는 거죠. 얼마나요? 3등분 하시면 각각 20억씩. 그럼 저도 20억? 네. 생각했다. 20억. 충분한 돈이야. 하지만 재훈이 유언이 생각났다. 전 재산을 한미영에게. 재훈이 뜻이었어. 왜 그랬을까? 일주일 후 재훈이 유품을 정리했다. 옷, 책, 서류 하나씩. 슬펐다. 이게 다구나. 한 사람의 인생이.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 물건들이 있었다. 펜, 메모지, 명함, 그리고 작은 수첩. 이건 뭐지? 꺼냈다. 낡은 수첩이었다. 가족 표지. 펼쳤다. 재훈이 필체. 메모들이 있었다. 2024년 3월 5일 마이너스 김 과장 미팅.
2024년 4월 10일 마이너스 병원 검진. 2024년 5월 2일 마이너스 진우 생일. 일정 메모였다. 페이지를 넘겼다. 계속 일정들. 일정 수첩이구나.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0월 14일. 날짜만 있었다. 그 아래 글씨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필체가 다른데? 재훈이 필체가 아니었다. 떨리는 글씨, 약한 글씨. 읽었다. 아이들 몫은 따로 둔다. 진우 마이너스 2억, 지수 마이너스 2억, 미영 마이너스 나머지. 회사는 진우에게. 뭐야? 손이 떨렸다. 날짜를 다시 봤다. 2024년 10월 14일. 잠깐. 유 원장 날짜는 2024년 10월 15일. 하루 전이야. 유 원장 쓰기 하루 전. 그리고 내용이 달랐다. 유 원장 전 재산을 미영에게, 아이들 각각 1억. 수첩 아이들 각각 2억, 미영 나머지. 왜 다르지? 혼란스러웠다. 수첩을 다시 봤다. 필체가 재훈이 것이 아니었다. 떨리는 글씨, 약한 글씨. 왜? 생각했다. 아. 병원 입원 전날, 10월 14일. 재훈이가 병원에 입원한 날은 10월 15일. 그 전날, 집에 있을 때, 그때 쓴 거야. 근데 왜 필체가 다르지? 손이 떨려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거? 누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재훈이 휴대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열었다. 문자를 확인했다. 10월 14일. 진우한테 온 문자. 아빠, 내일 입원이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재훈이 답장. 아니야. 미영이가 데려다 줄게. 진우.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다였다. 진우는 안 왔구나. 지수한테 온 문자도 확인했다. 10월 14일. 아빠, 걱정돼요. 제가 가볼까요? 재훈이 답장. 괜찮아. 내일 병원 가면 돼. 지수. 알겠어요. 사랑해요. 지수도 안 왔네. 그럼 10월 14일. 재훈이랑 나만 있었다. 그럼 이 수첩은? 누가 썼지? 다시 수첩을 봤다. 떨리는 필체. 약한 글씨. 재훈이 필체와 비슷하지만 확실히 달랐다. 재훈이가 쓴 거 맞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하지만 10월 14일엔 나랑 재훈이만 있었는데 혼란스러웠다. 수첩을 덮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진우와 지수한테 보여줘야 하나? 보여주면 싸움이 더 심해질 거야. 유 원장이랑 내용이 다르니까. 안 보여주면? 나만 알고 있으면? 그럼 재훈이 진짜 뜻을 숨기는 거야. 고민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수첩이 생각났다. 아이들 몫은 따로 둔다. 재훈이가 정말 쓴 걸까?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걸까? 하지만 누가? 왜? 답이 없었다. 다음 날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전문가를 찾았다. 수첩과 유 원장 필적을 비교해 주세요. 네, 며칠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한미영 여사님. 네.
결과입니다. 서류를 받았다. 읽었다. 필적 감정 결과 1. 유원장 필적 박재훈 본인 것으로 판단됨 신뢰도 95%. 2. 수첩 필적 박재훈 본인 것으로 추정됨 신뢰도 70%. 3. 수첩 필적은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한 피람 약화 및 떨림 현상 관찰됨. 4. 결론 두 문서 모두 동일 인물 박재훈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첩은 건강 악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임. 둘 다 재훈이가 쓴 거였다. 하지만 신뢰도가 다르다. 유원장 95%, 수첩 70%. 왜 차이가 나지? 전문가님, 이 차이는 뭔가요? 수첩 쪽이 필적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 네. 손떨림, 피람 약화. 그게 뭘 의미하나요? 건강이 안 좋았거나 약물 영향을 받았거나. 약물? 네. 진통제 같은 거요. 아, 재훈이는 진통제를 먹고 있었다. 췌장암 통증 때문에. 그래서 손이 떨렸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다. 왜 하루 차이로 내용이 다른가? 10월 14일 아이들 각각 2억. 10월 15일 아이들 각각 1억. 왜 바꿨을까? 재훈이 주치의한테 전화했다. 선생님, 저 한미영입니다. 아, 한미영 씨.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남편이 입원하기 전날 10월 14일이요. 네. 그날 컨디션이 어땠나요? 기록을 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월 14일은 외래 진료일이었네요. 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얼마나요? 통증이 심하셨고 의식도 흐릿하셨어요. 의식이요? 네. 진통제를 많이 쓰셔서요. 그럼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입원 결정했어요. 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10월 14일엔 의식이 흐릿했어. 진통제 때문에. 그럼 수첩에 쓴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면 반대로 진짜 마음일 수도 있어? 의식이 흐릿할 때 진심이 나오니까 혼란스러웠다. 변호사한테 연락했다. 변호사님. 네, 한미영 여사님. 수첩을 발견했어요. 수첩이요? 다 설명했다. 날짜, 내용, 필적 감정 결과. 변호사가 들었다. 흥미롭네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글쎄요. 왜요? 유언장이 정식으로 작성됐으니까요. 하지만 수첩도 본인이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낮아요. 70%인데요. 법정에서는 95% 이상이 필요해요. 그럼 효력 없어요?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진짜 의도는? 그건 모르죠. 한미영 여사님, 제 생각엔요. 네.
이 수첩을 공개하지 마세요. 왜요? 싸움만 커집니다. 하지만 유언장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이게 맞나? 수첩을 숨기는 게 일주일 후 진우와 지수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통지가 왔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원고 박진우, 박지수, 피고 한미영. 청구 금액각 7억 5천만 원. 시작됐구나. 법정 싸움. 변호사와 미팅했다. 한미영 여사님, 이렇게 대응하시죠. 네.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요. 네. 고인의 자유의사였다고요. 하지만, 네. 수첩 얘기는요? 하지 마세요. 왜요? 혼란만 가중됩니다. 하지만 재혼이 진짜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한미영 여사님, 유언장을 믿으세요. 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첩을 다시 봤다. 아이들 몫은 따로 둔다. 진우 마이너스 2억, 지수 마이너스 2억, 재훈이 필체. 떨리긴 했지만 분명히 재훈이 글씨. 왜 썼을까? 유언장과 다르게 두 문서를 비교했다. 날짜 10월 14일, 수첩 10월 15일, 유언장 진우 2억 1억 회사 지분 지수 2억 1억 미역 나머지 전 재산 회자 지분 제외. 차이가 명확했다. 수첩 아이들 각각 2억, 유언장 아이들 각각 1억, 차액각 1억, 총 2억 차이. 왜 줄었을까? 하루 만에 생각해봤다. 가능성 1 재훈이 마음이 바뀌었다. 10월 14일엔 아이들한테 더 주려 했다. 하지만 10월 15일에 마음을 바꿨다. 왜? 모르겠다. 가능성 2 수첩이 잘못됐다. 10월 14일에 의식이 흐릿했다. 그래서 잘못 썼다. 진짜 의도는 유언장. 가능성 3 유언장이 강요됐다. 누군가 재훈이를 강요했다. 미영한테 더 주라고. 누가? 나? 아니야. 난 아니야. 가능성 4 둘 다 진심이다. 10월 14일 아이들 생각하며 썼다. 10월 15일 미영 생각하며 썼다. 둘 다 진심. 하지만 선택해야 했다. 뭐가 맞지? 답이 없었다. 그날 밤 재훈이 꿈을 꿨다. 여보. 재훈아, 미안해. 뭐가? 혼란스럽게 해서. 왜 2개를 남긴 거야? 재훈이가 대답하지 않았다. 재훈아, 대답해줘. 사라졌다. 꿈에서 깼다. 재훈아,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재훈이는 없으니까. 울었다. 한 달 후 법정 1차 심리. 법정에 섰다. 진우와 지수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들도. 판사가 말했다.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진우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 한미영은 고인과 5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원고 박진우, 박지수는 30년 넘게 자녀였습니다. 법정 상속분으로도 원고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피고에게 편중돼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 7억 5천만 원씩 반환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내 변호사가 일어났다. 유 원장은 고인의 자유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은 피고 한미영과의 결혼 생활 5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 감사의 표시로 재산을 남긴 것입니다. 원고들도 각 1억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 박진우에게 갔습니다. 충분한 배려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심리 때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다. 법정을 나오면서 진우와 지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차가웠다. 진우 씨, 지수 씨. 무시했다.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구나. 가족이 남이 되는구나. 슬펐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혼자. 재훈아. 왜 이렇게 했어? 왜 명확하게 안 했어? 왜 2개를 남긴 거야? 원망스러웠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미영 씨, 저예요. 진우요. 진우 씨? 문을 열었다. 진우가 서 있었다. 혼자. 들어와요. 네. 진우가 들어왔다. 거실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미영 씨, 얘기 좀 해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희 돈이 필요해요. 돈이요? 네. 지수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있어요. 몰랐어요. 감췄어요. 아버지한테도. 2억 정도예요. 맞네요. 네. 그래서 유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송을? 네.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미영 씨.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알아요. 그래서 부탁이에요. 뭐요? 합의해요. 합의요? 네. 법정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3등분해요. 각자 20억씩. 그럼 유 원장은? 무시하는 거죠. 그건 미영 씨, 아버지 진짜 뜻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자식들 챙기는 거죠. 근거가 있어요? 30년이요. 30년 키웠어요. 미영 씨는 5년이에요. 5년. 또 그 말. 진우 씨. 네. 재훈이가 유 원장에 썼어요. 유 원장이 다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다. 진우 씨,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아버지가 우릴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1억? 그게 다예요? 회사 지분도 받았잖아요. 그건 일하라는 거잖아요. 재산이 아니라. 에이, 진우가 일어났다. 법정에서 봐요. 진우 씨. 합의 생각 없으시면
끝까지 가요. 진우가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재훈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가족이 싸우는 게 다음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훈이 진짜 뜻을 알아야 해. 그래야 결정할 수 있어. 진우한테 전화했다. 진우 씨. 네. 만나요. 왜요?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요? 와보면 알아요. 알겠어요. 카페에서 만났다. 진우와 지수 둘 다 왔다. 뭐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요. 수첩을 꺼냈다.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재훈이 수첩이에요. 수첩? 진우가 집어들었다.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이게 얼굴이 굳었다. 지수도 봤다. 오빠, 이게 뭐야? 아버지가 쓴 거네. 내용이 우리한테 각각 이어. 유 원장이랑 달라. 둘 다 나를 봤다. 미영 씨, 이게 뭐예요? 재훈이가 쓴 거예요. 언제요? 10월 14일이요. 유 원장 하루 전? 네. 진우가 수첩을 다시 봤다. 필체가 이상한데요? 재훈이가 쓴 게 맞아요. 필적 감정했어요. 정말요? 네. 70% 신뢰도래요. 70%?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손이 떨렸대요. 진우가 생각에 잠겼다. 미영 씨, 이게 진짜예요? 네. 왜 이제 보여줘요? 고민했어요. 보여줄지 말지. 왜요? 싸움이 커질까봐. 이미 충분히 컸어요. 알아요. 지수가 물었다. 미영 씨,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쓰셨어요? 네. 왜 유 원장이랑 달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진우가 말했다. 이게 진짜 의도 아닐까요? 뭐요? 아버지가 처음엔 우리한테 더 주려고 했던 거. 하지만 유 원장은 누가 바꿨을 수도 있죠. 누가요? 진우가 나를 봤다. 날카로운 눈빛. 설마 저요? 진우 씨, 전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진짜예요. 증거 있어요? 없었다. 에이, 진우가 일어났다. 이거 법정에 제출할게요. 뭐요? 이게 증거예요. 아버지 진짜 뜻에.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진우가 수첩을 가져갔다. 진우 씨, 법정에서 봐요. 진우와 지수가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다. 잘못했나? 보여준 게 다음 날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다. 한미영 여사님,
네. 왜 수첩을 공개하셨어요? 미안해요.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알아요. 원고 측에서 수첩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미영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네. 다음 심리 준비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재훈아, 대답해줘. 뭐가 진짜 내 뜻이야? 한 달 후, 법정 2차 심리. 진우 변호사가 수첩을 제출했다. 판사님, 이것이 고인의 진짜 의도입니다. 10월 14일, 유언장보다 하루 전에 작성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이들 각각 2억입니다. 이것이 고인의 진심입니다. 판사가 수첩을 받아봤다. 피고 측 의견 있습니까? 내 변호사가 일어났다. 이 수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신뢰도 70%입니다. 법정 기준 95%에 미달합니다. 그리고 고인은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식 유언장을 따라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하겠습니다. 끝났다. 법정을 나왔다. 진우와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 씨. 네. 이제 알겠죠? 아버지 진짜 뜻을. 글쎄요. 글쎄요. 수첩에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하지만 유언장도 명확해요. 유언장은 바뀐 거예요. 누가 바꿨는데요? 진우가 나를 똑바로 봤다. 미영 씨가. 뭐라고요? 미영 씨가 아버지한테 강요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아세요? 전 안 했어요. 증명해 보세요. 할 말이 없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에이, 진우가 돌아섰다. 지수도 따라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봤다. 나를 의심하는구나. 유언장 조작했다고. 가슴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왔다. 재훈이 사진을 봤다. 웃고 있는 얼굴. 재훈아. 왜 명확하게 안 했어? 왜 2개를 남긴 거야? 수첩이랑 유언장. 둘 다 내 뜻이었어? 아니면 하나만? 어떤 게 진짜야? 사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재훈이는 없으니까. 그날 밤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2가지 선택지. 선택지 유언장대로 받는다. 내가 대부분 받는다. 진우, 지수는 각 1억. 법적으로 맞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끝난다. 영원히. 선택지 이 수첩대로 나눈다. 진우, 지수 각 2억. 나는 나머지. 법적으로는 의무 없다. 하지만 재훈이 진심일 수도 있다. 고민했다. 오래. 그리고 결정했다. 다음 날 진우한테 전화했다. 진우 씨. 네. 만나요. 왜요? 결정했어요. 뭐요?
와보면 알아요. 카페에서 만났다. 진우와 지수. 무슨 결정이에요? 유산 얘기예요. 네. 나눠요. 뭐요? 수첩대로 나눠요. 진우와 지수가 놀랐다. 진짜요? 네. 왜요? 이게 재훈이 진짜 뜻 같아서요. 수첩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이 전부는 아니에요. 진우 씨 말이 맞아요. 뭐가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누굴 속였느냐의 문제예요. 재훈이가 진짜 뭘 원했는지. 그게 중요해요. 진우가 울었다. 미영 씨. 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지수도 울었다. 미영 씨, 미안해요. 뭐가요? 의심해서. 괜찮아요. 고마워요. 셋 다 울었다. 합의했다. 진우 마이너스 2억 회사 지분. 지수 마이너스 2억. 미영 마이너스 나머지 약 26억. 법원에 합의서 제출했다. 소송 취하. 끝났다. 1년 후. 나는 58. 혼자 살고 있다. 26억. 큰 돈이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았다. 재훈이가 없으니까 진우와 지수를 가끔 만난다. 미영 씨 식사해요. 좋아요. 함께 밥을 먹는다. 재훈이 얘기를 한다. 아버지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이맘때 아버지가 좋아하셨는데. 맞아요. 웃으며 얘기한다. 가족처럼. 어느 날 재훈이 묘에 갔다. 혼자 묘 앞에 섰다. 박재훈 1963-2025 절을 했다. 재훈아. 나야. 잘 지내고 있어. 진우, 지수도 잘 지내. 우리 합의했어. 수첩대로. 그게 내 뜻이었지? 바람이 불었다. 대답 같았다. 고마워. 재훈아. 사랑했어. 한참을 있었다. 에필로그. 재훈이는 2개의 유언을 남겼다. 수첩과 유언장. 하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는 아내를 생각하며, 둘 다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다. 나는 선택했다. 수첩을, 아이들을, 법이 아니라 마음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누굴 속였느냐의 문제였다. 나 자신을, 가족을, 그리고 재훈이를. 나는 아무도 속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재훈이가 원한 것이었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돈으로 갈라지지 않는